이야, 대통령 하느니 성남시청사에서 시장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4월 초파일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부처님을 한번 영접하러 가까운 절이라도 한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 가까이 갔다가 길이 막혀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올해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한 해가 다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장님뿐만 아니라 성남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여기서 일해보면 자부심이 만땅이며 다른 데서 일하는 공무원은 상당히 좀 내려다 보이겠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원래 지가 사는 집이 좀 크면 자연히 좀 그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인데, 이 정도 되면 그것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저쪽 아랫동네 남도에서 제대로 된 시청 하나 못 보고 살다가 이제 여기 어리어리한 세계급의 글로벌급 시청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 휘용에 기가 확 죽어버렸습니다. 카메라 앵글에도 한 번에 다 담기지가 않을 정도로 어찌나 큰지 무슨 자금성을 본 그런 느낌이 큽니다. 시청이 아니고 누가 보면 거대한 국제공항인 줄 알겠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촌딱이 장에 온 것처럼 지금 영 얄궂도 안 합니다. 계속 함 가보입시다. 한때 개청식 날에 여기서 시민단체들이 규탄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놓은 것을 왜 규탄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좀 이 시청에 대해서 좀 세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혈세가 엄청 들어갔다고 비판하시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저 밖에 전신에 유리로 칠갑을 해놨습니다. 강화유리라고는 하는데 한때는 폭염에 유리가 팽창해가지고 몇 개씩 팡팡 터졌다고 합니다. 여기가 에너지 효율이 잘 설계가 됐다고 홍보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살아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들의 기사에 따르면 여름에는 지독하게 덥고 겨울에는 또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마치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자, 저것은 과거의 이제 시청사인데요. 저렇게 위화감이 없이 저것도 개하는데. 자, 종합 민원실에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사는 남도시청에도 업무의 종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여권 발급에 면허세, 주민등록, 초보 저런 거 다 우리 동네에서도 다 하는 건데 안에도 넓기는 넓습니다. 자,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봅니다. 난간 쪽이 내려다 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 비해서 한 개의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2층에 올라왔는데도 3층 높이 정도가 되어 보이고요. 이게 다 강화유리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나요? 심리가? 아무리 강화유리라고 난리를 쪄도 막상 높은 데가 서면 그냥 얇은 유리로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지금 카메라 겨우 밑으로 내려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시청의 권위가 확실히 서기는 섭니다. 자, 무섭고 일단 희용이 대단하니까요. 유리궁전이란 별명도 있더라고요. 안팎으로 유리인 거 보니까 별명이 맞아 보입니다. 자, 이게 유리업자분하고 상당히 친하셨던 모양으로 좀 보입니다. 처음에 이 건물 지을 때는 다 쇼핑몰, 백화점 이런 거 짓는 줄 알았답니다. 워낙 규모가 큰 데다가 또 웃긴 게 건설 당시에는 현장 출입을 철저히 제지하고 사방을 가림막 쳐놨다고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시청은 결국 시민들의 공간인데
알겠습니다. 유리가 엄청 실이 들어가니까 그 유리가 떨어지면 시민이 다치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용인시청도 용인궁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이 총 공사비가 1974억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성남시청은 여러분이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당시의 기준으로 사업비가 322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민들과 언론이 좀 호화시청사 관련해서 질타를 좀 했는데요. 성남시청에서 하던 변명은 공무원 수가 지금에 비해서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리고 성남이 앞으로 분당을 비롯해가 계속 인구가 늘어날 것이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해가 크게 짓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내놨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좀 늘어났다고 봐도 그 당시에 공무원 한 명이 10평 정도의 면적을 혼자 차지하고 업무를 보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노는 면적을 채워 넣기 위해서라도 그 앞으로 공무원을 계속 좀 더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것이 사업비인데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것이 사업비인데 그 당시 성남시가 배포했던 홍보자료에는 땅값은 쏙 빼고 건축비만 1456억이 들었다고 하면서 다른 시도와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땅값이 다 포함된 금액을 올려놓고 성남시만 땅값을 쏠랑 빼고 건축비만 비교를 해놓으니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좀 떳떳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성남시 시청 공무원들은 청와대나 어디 정부 종합청사라든가 아니면 외국 독일의 머넨 또는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 가도 전혀 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눈 아래로 쳐다볼 것 같군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점심때 지인들과 만남을 갖더라도 나갈 시간 없다고 하면서 청사로 와라 그렇게 해서 여기로 불러서 데이트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 같으면 무조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근무처에서 일한다고 분명히 좀 자랑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조경도 잘 해놨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다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일단 제일 부유한 부류는 나라, 정부가 제일 잘 살고 그 다음은 지자체, 그 다음은 대기업, 기업 이런 순으로 밥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부유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일 못 사는 게 시민들 개인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세금 내고 이런데 도와주고 피라미드 제일 아랫부분에서 제일 저 높은 윗부분을 힘들게 받들고 빌빌대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서 일하려면 공무원 시험을 좀 합격을 해야 되겠지요.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한때 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려고 노량진에서 어디서 청춘을 불살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남시청 공무원은 개하나 보입니다. 대기업보다 근무 환경도 좋아 보이고 뽀대도 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